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동 스쿠터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BTS 멤버 슈가 씨 사건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슈가 씨 탈퇴를 촉구하는 그런 시위까지 벌어졌다고요. 네, 앞서 저희가 근조화한 시위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트럭 시위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슈가의 소속사가 있는 곳이 용산구죠. 이 하이브 사옥 앞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 이 상암, 성수 등 서울 일대에서 트럭 시위가 발생을 한 건데 이 관련 문구들을 보면 음주운전자 슈가 탈퇴 디데이는 오늘 팬들에게 떳떳이 고개 들라고 하면서 돌아온 건 음주운전이다. 방탄 11년 커리어 걷어찬 음주운전 누가 너만큼 하냐 이런 내용의 문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SNS에서도 팬들이 맞붙고 있는 양상인데요. 슈가 챌린지 해시태그가 달린 이 관련 내용들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 차량 내부에서 술병을 들고 음주운전을 인증하는 내용의 사진이거든요. 영상과 함께 또 슈가와 BTS를 지지하는 문구도 있습니다. 초기에 이 슈가 챌린지와 관련된 해석, 이런 해석이 나왔었거든요. 슈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팬의 모습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이후에는 안티팬이라는 거죠. 네. 슈가의 음주운전을 조롱하면서 팬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지금 슈가 씨를 두고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작 슈가 씨가 별다른 추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슈가와 소속사 침묵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속사도 슈가도 저는 이 침묵 방법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기에 전동 킥보드라고 하면서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지금 소속사에서 이런 입장문을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동 스쿠터로 알려지면서 사과하고 해명을 내놨고 또 이후에 슈가가 경찰에게 맥주 한 잔 마셨다라고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만취 상태인 0.227%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이 계속해서 중첩되는 상황이에요. 이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뭔가 해명을 내놓고 사과를 하는 것 자체가 슈가도 또 소속사 하이브도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소속사인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리스크 관리 능력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슈가 같은 경우는 왕관의 무게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지 좀 묻고 싶은데요. 단순한 명예 이상이 아닌 거죠. 또 슈가 음주운전 적발뿐만 아니라 지금 거짓말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BTS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건 사실입니다. 네. 이 높은 사회적 영향을 가진 스타일수록 이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자신의 영향력을 간과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경찰 조사가 또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일단 경찰은 슈가 씨 측과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자, 과연 이게 비공개로 할 거예요? 아니면 포토라인에 서게 될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출석하는 게 좀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포토라인에 서는 것 자체가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포토라인에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전망이 좀 나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포토라인에 설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목소리를 전해드리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될 만한 사안이냐라는 거죠. 그보다는 이 무게감으로 봤을 때 무게가 가벼운 정도이기 때문에 포토라인까지는 굳이 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관련해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슈가 같은 경우 사회적 지위가 있죠. 공인입니다. 게다가 음주 측정 수치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에 있어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라는 법조계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음주 운전을 한 거는 어느 정도 확정된 사안인데 그렇다면 처벌 수위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음주 혐의, 그러니까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27%잖아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굉장히 그러니까 이 처벌 수위가 센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슈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거나 기물을 파손했다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낮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유사한 전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초범인 이상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가중 처벌될 수치이기는 합니다만 실형을 선고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법조계 시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슈가의 공적인 지위까지 고려를 하고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벌금형이 제기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 가운데서도 높은 한도의 벌금형이 아무래도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가 어제 SNS를 통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 불합리한 관습이 바뀌었으면 한다며 이 작심 발언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먼저 지난 5일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정말 분노도 있었고 참을 것 다 참고 7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억누르면서 이 목표를 위해서. 근데 이게 이 목표가 어떻게 보면 저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저도 어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냥 모든 순간들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7년간 많은 걸 참고 살아왔다던 이 안세영 선수는 더 이상 좀 외면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행동해 줬으면 한다 이러면서 이 배드민턴 협회를 향해서 좀 전형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네, 어제 이제 SNS를 통해서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과 스승, 소속팀 또 동료, 선후배, 국민들까지 일일이 언급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고요. 또 본인 폭로 시점 때문에 축하받아야 될 선수들, 이 피해를 줬다면서 동료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한다면 사실 협회 관계자들이 지금 변화의 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이상 이번 사안에 대해서 외면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선수들이 오로지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달라. 이런 취지의 목소리로 읽힙니다. 네, 안세영 선수 다시 한번 유연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문체부와 체육회도 선수에게 귀 기울여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체육회에 대한 어떤 비판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금 관련해서 문체부에서도 조사가 시작이 된 상황이고요. 또 체육회, 배드민턴 협회 역시 조사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관에서 조사하는 것 자체에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 없다라는 목소리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 선수들이 자신들의 어떤 개선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만한, 담아낼 만한 창구가 존재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체육회 그리고 문체부에서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문제하면 위계질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문화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권위적인 문화 속에서 선수의 어떤 입장이라는 건 수동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한다면 답정너인 상황인 거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네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네. 합당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안세영 선수가 이번 폭로를 한 배경에도 그런 배경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화하는 문화가 일반화됐다면 이렇게 논란이 커졌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포츠계의 가장 중요한 자산, 선수라는 것에서부터 문제 인식이 시작이 된다면 해결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배드민턴 협회도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나섰는데 자 근데 일부에서 이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이 김학균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과의 어떤 안세영 선수와의 불화설에 대해서는 감독이 부인했어요. 일단 김학균 감독의 목소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 불화와 관련해서 취재진의 언급이 있었을 때 그거는 모르겠다.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명확한 부정이라고 보기도 상당히 조금 애매한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불화가 있다면 사실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불화가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은 안세영 선수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사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감독이 됐든 협회 차원이 됐든 안세영 선수를 먼저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직까지 만남이 없었다는 부분, 그러니까 소통 창구가 정말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보통 하면 문제를 제기한 안세영 선수나 선수들 의견을 먼저 듣고 코치진에게 그 내용들을 확인해가는 차원의 조사 순서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절차적으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도 아직까지 안세영 선수를 언제 불러서 조사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방향성을 설정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안세영 선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안세영 선수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 관련된 인터뷰 내용들이 다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안세영 선수와 관련한 조사,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의 목소리를 보다 더 정확하게 주도 면밀하게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중요한 건 이 목소리 청취 이후에 배드민턴 협회가 어떻게 답을 내놓는가, 답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많은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만약 이 협회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세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럼 개인 자격으로 이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건지 그걸 가장 궁금해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자격을 내려놓으면 가능한데요. 예. 관련 규정만 보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가대표로 활동한 기간 5년이 넘어야 되고요. 여자는 만 27세, 남자는 만 28세 이상이라면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세영 선수 이 나이 규정에 걸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대회 활약으로 스타 플레이어로 등극하자마자 협회 제약 벗어나는 건 막아놓은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협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이후에 떠나라는 의미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문제에 안세영 선수가 원하는 답에 미치지 못하는 해결책이 제시된다면 소송 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이번엔 국민 삐약이 신유빈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올림픽 최고 스타인데요. 신유빈 선수가 메달리스트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깜짝 격려를 받았어요. 네, 기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신유빈 선수에게 윤 대통령, 우리 삐약이 신유빈 선수가 간식 먹는 것도 예쁘고 화이팅이 너무 멋졌다, 완전 팬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유빈 선수 사실 올림픽 기간 내내 정말 경기하는 모습만 보였죠. 15일 동안 무려 14경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칠 법도 한데 열심히 먹기도 먹었지만 항상 밝은 미소, 이 미소가 우리 국민들에게 준 힘이 굉장히 컸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팬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 신유민 선수가 이 경기력도 좋았지만 저는 가장 눈여겨본 게 이 먹방, 특히 이 바나나를 아주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바나나 우유 광고 모델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티즌들의 요구가 상당히 컸죠. 먹방 요정 신유빈 씨, 이제 CF 요정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커 보이는데 도쿄대회 때보다 실력 한 뼘 이상 컸고요. 인기 있는 스포츠 스타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CF 계약 체결하면서 후배들을 위해서 1억 원 기부해달라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국민들의 호감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권사희 평론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